박 시장님은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언급을 회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서울시장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그런데요, 얼마 전에 성공회 대학교인가요? 거기 특강에 가셔서 네? 대통령 도전할 생각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생각해 본 적 없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지금 단정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어떤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제 부추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의 마음도 붕 떠가지고 자기의 본분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런 경우 참 옆에서 많이 보면서요. 정말 이 서울시 정말 큰 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0만 명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데 자꾸 이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 일 정말 제대로 하도록 내버려 달라. 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요. 또 실제로도 저는 지금 뭐 이 임기가 지금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뭐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저는 재선까지는 도전할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시작한 일이 조금은 그래도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허용해 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은 어떨까? 제가 이런 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먼 얘기까지 막 지금부터 네. 저 바람이 들도록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서울 강남에 구룡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 방식을 놓고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룡마을 주민분 나와 계시죠? 예. 네,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장 유기범입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가장 처음 찾아주신 곳이 아직 구룡마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구룡마을을 서울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시유지가 아니고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방식을 놓고 지금 강남구와 서울시가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그 틈에 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한 방법이 환지 방법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구룡마을에서 지금 공영개발의 발표 이후에 임대주택 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영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언제 쫓겨나갈지 모르는 주택이라고 저희들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주민들은 작은 평수라도 자기들이 소유하는 자기들이 쫓겨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영개발로 간다. 이 원칙에 있어서는 뭐 저는 누구나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그걸 다시 공공용지로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천억의 돈이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공영개발의 원칙과 환지개발 방식을 이렇게 말하자면 함께 해가는 조정한 혼합한 이런 방식이죠. 저는 뭐 이것이야말로 유일무이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구에서 그걸 갖고 지금 다른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것은 조금 더 토론해 보면 금방 저는 함께 닿을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아까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시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갈등과 또 이견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회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토론하다 보면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구룡마을도 뭐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택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셨고요. 그걸 해보니 규제 위주로는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렇다면 그 이른바 택시데이
택시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또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진전된 논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죠. 제가 택시를 하루 종일 이렇게 관련된 뭐 조합이나 또 이런 전문가들이나 또 택시 기사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한 결과는 이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이 승차 거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정말 뭐 엄청 높았고, 그래서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기사님들이나 그 조합 뭐 많은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뭐 우선 이제 요금 문제도 있고요. 지금 지방에서는 다 올랐는데 서울만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금 인상 문제도 있고, 근데 요금이 또 그냥 오르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와 함께 가야 되는데 예컨대 그 지금 산학금 채우는 문제 때문에 법인 택시 경우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전액 관리제가 투명하게 다 됐기 때문에 좀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버스 이 기사님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 택시 경우에는 감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물론 이제 중앙정부와도 협력하고 조합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또 이 연료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요금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기 택시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술이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다면 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협약을 맺어서 좀 이렇게 되면 연료를 확 줄이게 되니까 뭐 온갖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해 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걸 한 2, 3개월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또 많은 그 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이번 기회야말로 택시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별명이 신아무개십니다. 예, 주셨는데 택시 17년 차시랍니다. 지난번 택시 관련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택시 정류장권 관련해서 말씀을 주고 싶으시대요. 지금은 모든 생활권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딴 곳에 있는 택시 정류장을 지하철 근처로 옮겨주십시오. 지하철역 근처에 정차 택시의 불법 정차를 법을 지키고 또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신데. 예, 그것도 뭐 지난번 택시를 고민하는 하루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그 택시 승차장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이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지하철 입구라든지 아니면 그 왜 횡단보도에서 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류장은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부 현실적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가 손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님이 택시를 기다리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코어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택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사실 외국 도시는 택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연료를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완전히 새롭게 그냥 코어를 중심으로 다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 지금 저희들의 고민 대상 속에, 연구 대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